이제 BTS 셀카도 돈 내고 봐야 하는 거지. 시장에서 NFT가 마법의 단어가 됐는데 과연 정말 마법이 될 것이냐? 결국 플랫폼이죠. 소속 아이돌의 모든 디지털 자산의 소비 행위가 플랫폼에서 이루어질 테니까. 지난 15일 드디어 논란의 BTS 웹툰 세븐페이츠 차코가 전 세계에 공개됐습니다. 지난달 이벤트성으로 살짝 공개된 티저의 퀄리티가 뜨악해 한 차례 아미들의 분노를 샀던 프로젝트인데요. 웹툰, 웹소설, 팬들의 창작 영역에 계속 엔터사들이 발들이는 이유는 뭘까요? IP가 뭐길래 이렇게 다들 난리인 걸까요? 지난 11월에도 아미들이 한 차례 크게 분노했던 적이 있죠. 하이브가 NFT 사업 계획을 발표한 뒤 트위터에선 하이브 불매 해시태그 운동이 일어날 정도로 전 세계 아미들이 들썩였습니다. 아미들은 왜 이렇게 화난 걸까요? 요새 엔터사들 너도 나도 NFT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정말 좋은 거 맞아요? 외신까지 소문난 아미들의 분노에도 하이브의 NFT 사업에 대한 자신감은 여전합니다. 도대체 NFT가 뭐길래 다들 못해서 안달인 거죠? NFT는 지금까지 가격을 매길 수 없었던 모든 무형자산의 소유자와 가격을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밈화된 예능 프로 장면들까지 거래되는 세상이 왔죠. 즉, 최애의 사진, 영상, 심지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품으로 거래될 수 있다는 거죠. 아티스트의 일거수일투족에 가격을 붙여 팔 수 있다니 엔터사로서는 얼마나 매력적인 시장이에요. 그러니 하이브도 팔 빠르게 움직인 거죠. 코인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와 손을 잡고 여러 사업 계획을 발표했는데 예시로 든 것이 디지털 포토카드, 일명 포카예요. 앨범을 사면 들어있던 실물 포카드를 디지털화하고 사진에 영상에 음성까지 추가해 디지털 자산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NFT화된 포카는 팬들끼리 수집, 교환, 전시도 가능하다 설명이에요. 뭐 언뜻 들으면 장밋빛 계획인데 팬들은 별걸 다 디지털화한다는 반응인 거죠. 사실 화날만 하죠. 아티스트와 관련된 소비는 즐거움을 위해서잖아요. 앨범에 랜덤으로 들어있는 실물 포카를 꺼낼 때의 즐거움, 최애가 나왔을 때 그 기쁨, 원하지 않는 멤버가 나왔을 때 약간의 실망감까지 다 덕질의 일부분 아닌가요? 실물로 만지지 못하는 최애의 사진은 고유 번호로 NFT가 인정된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팬들은 이런 실물을 원하는 거지. 그쵸. K-팝 팬들은 트위터에서 포카나 굿즈를 물물 교환 혹은 돈을 주고 거래하며 자체 팬덤 문화를 이미 구축하고 있죠. 냉혹한 자본주의를 보여주는 시장인 게 비인기 인기 멤버의 포카 가격이 다르기도 합니다. NFT는 결국 이 팬덤 생태계에 소속사가 직접 뛰어들어서 수익화를 하겠다는 건데 팬들이 서로 사고 팔면 엔터사가 얻는 이득이 뭐냐고요? 플랫폼이죠. 소속 아이돌의 모든 디지털 자산의 소비 행위가 자체 플랫폼에서 이루어질 테니까요. 사용자가 늘면 그게 기업 가치고 수익이고 시장에 설득이 되고 IP 확보에 필사적인 게 같은 맥락이죠. 계속 파생되는 콘텐츠들의 부가가치도 기업이 흡수할 수 있으니까요. 세븐페이츠 차코도 지나친 상업화의 맥락에서 팬들의 비난을 받았었죠. 사실 팬들이 사람인 BTS를 좋아하지 웹툰, 웹소설 속의 BTS 캐릭터를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회사 입장에선 새로운 BTS의 IP를 계속 뽑아낼 수 있는 세계관을 만드는 데 의미가 크죠. 미래도시를 배경으로 한 판타지 장르로 조선시대 범잡는 부대로 알려진 차코갑사에서 모티브. 방탄 멤버들이 사냥꾼으로 나와서 엮인 운명을 보여준다는데 팬들이 분노하는 점도 이해하지만 하이브가 진심인 점도 이해가 가죠. 기업으로서, 상장사로서 더 많은 수익을 위해 사업을 확장하는 건 당연하니까요. 해외 아티스트와 협업에도 제약이 비교적 적고 메타버스에서 콘서트도 가능하니 꽤나 매력적이죠.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하이브의 매출 구성을 보면 공연, 앨범, 광고, 출연료처럼 직접 아티스트가 뛰어야 하는 일에서 나온 매출보다 콘텐츠나 팬클럽, MD 및 라이선싱처럼 IP로 벌어들인 매출이 많았어요. 코로나로 대면 공연이 어려운 점도 있지만 이미 몇 년 전부터 간접 매출 비율은 꾸준히 늘어왔죠. NFT 사업도 간접적 매출로 잡히게 될 거고요. 이미 K-팝은 NFT라는 거대한 흐름에 열심히 올라타고 있어요. 최근 주요 엔터사들 대부분은 메타버스, NFT를 미래 사업으로 점찍고 열심히 투자하고 투자받고 있죠. 이제 시장에서 NFT는 마법의 단어가 된 느낌이에요. 기관 투자자까지 방탄 목소리 NFT 나오면 사람들이 안 사겠냐 묻더라고요. 아미분들 안 살 거예요? NFT는 결국 디지털 IP인 건데 엔터업계의 IT와의 결합은 새로운 개념은 아니죠. 오래전부터 엔터사들은 IT와의 결합을 외쳐왔으니까요. 2015년에 데뷔한 SM 아이돌 NCT가 네오컬처 테크놀로지인 거 알고 계셨나요? NCT가 뭐냐고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127은 서울 경도라는데 이수만 선생님 대체 어디까지 앞서가신 거죠? 이러다 정말 국민은행 광야지점 나오겠네요.
NFT의 세상은 이제 막 시작되는 만큼 아미들의 분노는 많은 생각거리를 던집니다. 아직 NFT가 법적으로 재산권을 인정받고 있지 않고 안정성도 낮아 갈 길이 멀기도 하고요.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진행 중이지만 얼마나 걸릴진 아무도 모르죠. 무엇보다 하이브를 비롯한 불통의 엔터사들의 팬덤에 대한 세밀한 이해가 앞서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요. 팬덤 시장은 애정을 바탕으로 한 맹목적 소비가 이루어지는 시장이죠. 엔터사들도 이 사실을 아니까 우리가 내놓으면 너희는 사라 이거잖아요. 이성보다 감성이 앞선 팬들은 슈퍼을로 지갑을 여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애정의 대상이 사람이죠. 단순 상품의 공급 수요가 아니라 정서적 교감을 바탕으로 하는 특수한 시장인 건데 사업 확장이라는 명목하에 수익성만 노골적으로 추구하면 당연히 반발이 생기죠. 안티화폐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언제든 돌아설 수 있는 소비자인 거고요. 대체제도 너무 많고 대세도 빠르게 바뀌죠. 요즘 10대들은 여돌은 에스파, 스테이시, 아이브, 남돌은 NCT와 더보이즈, 에이티즈, 스트레이키즈를 좋아한다는데 어렵네요. 엔터 사업은 엔터테인먼트, 즉 즐거움을 위한 산업이잖아요. 이게 돈이 될까? 보단 이게 팬들에게 즐거움을 줄까?가 먼저죠. 그럼 돈은 알아서 따라오는 거고요. 지난 11월 회사 설명회에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의 정해진 방향만이 정답이 될 수 없는 무경계의 시대엔 더 많은 협업과 소통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사업과 컨텐츠, 서비스가 탄생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왜 하는가에 대한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하는가에 대한 본질을 잊지 않겠다는 마음이 과연 팬들에게 진심으로 전해질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상 스튜디오 퍼즐이었습니다.